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31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6 남한강 도하작전 첫 번째. 1982년 3월 31일 수요일. 3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침내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남한강 도하작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남한강을 도한다는 것은 이제 황군이 패주하고 우리 청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들에게 고생문이 환히 열렸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공육식 기상. 즉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간단한 A형 텐트를 치고 수경했기 때문에 출동 준비를 갖추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잠도 충분히 자서 아침은 거뜬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팀 스피리트 82 훈련 중 가장 중요한 작전인 남한강 도하작전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모두들 긴장하면서 말없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창 텐트를 철거하고 철수 준비를 하는데 중대 CP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식사와 출동 준비를 마치고 06시 50분까지 중대 CP 앞 공터로 집합. 군대원 2명씩을 급히 취사장으로 보내서 밥을 타다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아침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곧바로 반합을 닦은 뒤 또다시 취사장에 가서 점심 식사를 분배받아 반합에 담아 군장에 결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식사로 개발 전투 식량을 분배받아 군장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식사는 내일 아침에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줄기차게 내렸던 비는 다행히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여전히 흐리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가 그치고 날씨가 그리 춥지 않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서둘렀습니다. 신임 중대장이 성격이 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청난 질책을 한다는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0분 동안에 텐트를 철거하고 밥을 타다 먹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분배받고 군장을 메고 장비를 챙기느라 눈썹이 휘날리도록 분주히 준비한 뒤 서둘러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으로부터 오늘 도하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때문인지 중대장은 강한 톤의 목소리로 평소보다는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팀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남한강 도하작전이 실시된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부교를 이용한 도하를 하게 된다. 부교는 강물 위에 임시로 가설된 도보교이기 때문에 출렁거리게 되고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물에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도하시에 물을 보지 말고 앞사람 철모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전방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도하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절대 뛰지 말고 신속한 걸음으로 통과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좁혀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원이 한쪽으로 몰리면 무게가 가중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도하가 끝나면 넓은 백사장이 펼쳐진다. 백사장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뛰어 상계하며 경계 자세를 취하고 앞서간 병력이 전진하면 따라서 전진하면 된다. 이상. 07시. 우리는 수경지인 도곡리를 출발하여 국리로 나와서 뒷산으로 접어들어 산악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산은 높지 않았지만 마을은 없이 야산과 밭들만 계속 이어지는 지형이었습니다. 이동간에는 별다른 전술적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훈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인지 말없이
앞서가는 소대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1시간여 헤매며 나아가니 산자락 아래로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 앞은 시퍼런 강물이었습니다. 바로 남한강변 이포리 뒷산이었습니다.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산에서 내려다보니 꽤 큰 마을이 강변을 끼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흐리던 날씨는 점차 맑아지고 있었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남한강에는 한창 부하작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강물 위로 2개의 부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부교로는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군용 차량 등이 건너가고 좁은 부교로는 보병들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앞선 부대들이 도하하는 장면을 구경하며 대기했습니다. 도하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와 정찰기가 선회하며 엄호하고 강 건너편은 안개보다 더 짙은 연막 차단을 실시하여 적이 우리의 도하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보았던 남한강 도하가 입체적 영상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이 장면을 취재하기 위한 방송 취재 헬기와 취재 차량도 여러 보였습니다. 강변에서는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각 도보부대가 속속히 뒤를 이어 도하를 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 앞서 1대대와 2대대는 이미 새벽부터 도하를 시작해서 속속히 강을 건너가고 있었고 우리 3대대는 2대대의 뒤를 이어 09시 40분부터 구중대를 필두로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구중대가 도하를 시작할 때 우리 중대도 산에서 내려와 강변에 정렬하여 도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상부에서는 출렁거리는 부교에서 장비를 분실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부교의 출렁거림으로 인해 소총이나 철모 등을 물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라 소총 등을 군장이나 탄띠 등에 결속하고 철모도 턱끈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우리 총분대도 삼각대와 예비 총열 주머니를 군장 위에 결속하고 기관총은 따로 붙들어 맬 수 없어서 군장 위에 잘 걸치고 양각대 다리를 꽉 잡고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10중대의 도하가 끝나고 우리 중대의 도하 순서가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2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7. 남한강 도하작전 두 번째. 1982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제11중대 도하. 김성대 중대장의 명령과 더불어 마침내 우리 중대의 도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짙게 끼었던 안개는 싹 걷히고 햇살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햇빛이 나오자 우리들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속한 화기소대 총일분대는 제1소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소대 1분대부터 출발하여 줄줄이 부교를 건너기 시작했고 우리도 소대의 후미에 따라 붙었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부교 입구에 서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무게가 한 부분에 쏠리지 않도록 개인 간격을 충분히 벌리도록 했고 신속히 통과하되 뛰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 분대장이 부교에 진입하고 뒤이어 일총사수 최상병이 따르고 그 뒤에 내가 따라 붙었습니다. 내 뒤를 이어 이총사수 손상병과 부사수 김일병 그리고 탄약수 김이병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부교는 물 위에 작은 배를 횡으로 띄우고 그 위에 철판을 이어 깔아놓은 형태였습니다. 바닥 철판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골이 파여 있고 길 좌우에도 견인줄을 설치하여 난간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건너는 도보용 부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큰 부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과 탱크 등이 계속 건너고 있었습니다. 임시 가설한 부교를 통해 육중한 전차가 건너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부교에 직접 올라가서 보니 생각보다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강의 중간으로 접어들수록 출렁거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물 위에 떠 있는 다리이고 수백 명의 병력이 동시에 이동하니 움직임이 안 생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남한강 부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서 들었던 백마강 배다리가 생각났습니다. 내 고향 부여를 휘돌아 흐르는 백마강에 다리가 없었을 때 배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을 건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백마강에 다리가 처음 놓인 것이 1968년이니까 그 이전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이고 나는 직접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다리는 작은 배를 수십 척 나열해 놓고 그 배와 배 사이를 송판으로 이어 만든 다리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부교와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백마강 배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큰 담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중간쯤에 와서 출렁거리는 것이 무서워 오도가도 못하고 심지어 멀미하는 사람처럼 토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긴 바닥 송판 사이로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이 훤히 보였다니 그럴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여읍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부여읍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배삭스를 내고 규암진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부교의 출렁거림에 몸을 맡기며 군장 위에 얹은 기관총 다리를 꽉 부여잡고 앞만 보며 속보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강물 중간에 이르자 앞에서 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중에 담이 약한 전우가 강물의 출렁거림에 부교가 흔들리자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진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만 지체를 해도 전체적으로 개인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무게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쏠린 지점은 확실히 물속으로 가라앉은 형태로 굴곡이 생기고 출렁거림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분대장들과 소대장들의 독려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개인 간격 유지하고 앞사람을 따라 붙어라.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건너야 할 부교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중대장의 말로는 8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느낌으로는 20분 이상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강물 중간을 넘어서자 앞에서의 정체가 풀리면서 전진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도하를 마치고 우리는 마침내 건너다 보이던 반대편 강변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즉시 우리는 중대장이 말한 대로 각 분대별로 상계하여 뒤따라오는 후속 부대들을 엄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소대가 다 건너오면 앞선 소대는 돌격 앞으로를 해서 전진하고 후속 부대가 다음 부대를 엄호하는 식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들 뒤를 따라 각 소대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강변 백사장이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강물보다 백사장이 더 넓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모래 땅이다 보니 발이 모래에 파묻혀 전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강안을 거의 완벽하리만치 차단한 연막을 지나서도 한참을 가서야 강 유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하를 마치고 우리 중대는 백사장을 지나 강둑을 넘어서야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각 소대별로 인원 파악을 하고 상황 보고를 한 뒤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이곳은 여주군 대시면 천설이었습니다. 강변을 벗어나자 곧바로 대로가 나오고 조금 번화한 대시면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도로를 버리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병들은 일반 행군이 아닌 공격작전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에는 이미 탱크와 장갑차와 군용 트럭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남한강을 도하해서 넘어온 장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차와 트럭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듯 편히 타고 앉아서 훈련을 뛰는가. 오로지 내 두 다리와 발바닥만을 의지해서 뛰고 달려야 하는 보병의 피해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시면 천설이 야산에서 전진을 멈추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분배받아 반합에 달고 온 밥과 반찬을 꺼내 나눠 먹는데 다 식은 밥에 반찬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우리는 달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도하도 끝나고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3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8. 공격 또 공격. 첫 번째. 1982년 3월 31일 수요일 12시 오전에 남한강 도하를 마친 우리들은 여주군 대시면 천설이 초입에 작은 야산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분배받아 군장에 달고 온 밥과 반찬은 다 식어 있었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개의치 않고 반합을 다 비웠습니다. 시간이 그리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도하하느라 긴장했던 것이 풀려서인지 모두들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군장 속에 있는 저녁식 사용 개발 전투 식량을 꺼내 반합에 담아 군장에 결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중대에서는 각 소대별로 주변의 지역을 할당해주고 집결지 행동을 하며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우리들은 잠시의 틈을 이용해 흩어져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잠을 자며 피곤을 달랬습니다. 사실 남한강 도하가 육체적으로는 그리 힘든 훈련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훈련이었기에 긴장감이 높았고 또한 출렁거리는 부교를 건너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군 주요 지휘관들이 지켜보고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훈련에 임한다는 것이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칫 내가 잘못하면 우리 온 부대가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애써 수고한 모든 전우들의 수고가 헛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한강 도하작전은 일생을 두고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긴장과 스릴 넘치는 큰 훈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14시 정각.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11중대 각 소대별로 집합. 봄빛이 완연한 햇살 아래 달콤한 꿈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은 일어나 장비를 챙기고 군장을 짊어지고 출동 준비를 갖췄습니다. 우리가 집합하자 다시 중대장이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공격을 시작한다. 공격 대형은 사격과 기동 대형이다. 우리가 자대에서 훈련했던 대로 좌우 상계하여 전진한다. 공격 간 대오를 유지하고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전술적 대처를 하도록 한다. 좌우 범위가 넓으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수기 신호와 무전 지시에 집중하라. 지금부터 공격 대형으로 전개하라. 마침내 우리가 출동 전에 힘들게 훈련했던 사격과 기동을 실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양구 학조리 뒷산에서 실시했던 사격과 기동 훈련 대형으로 전개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논들이 이어지고 간간히 야산과 밭들이 있는 지형으로 사격과 기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농사철이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들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좌우 횡대의 공격 대형으로 대오를 갖추고 주간 위장을 마친 다음 각 분대장들이 완료 보고를 하자 중대로부터 공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제11중대 공격 앞으로. 그와 동시에 수기병의 수기가 공격 신호를 알렸습니다. 우리는 공격 명령에 따라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을 다른 말로 위력 수색이라고도 합니다. 즉, 작전 지역 내에 적의 잔존 세력이나 진지 등을 발견하여 섬멸하면서 공격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120여 명의 한 개 중대가 적은 병력 같아도 횡대로 주간 공격 대형으로 벌려서면 그 끝과 끝은 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집니다. 개인 간격을 3, 4m씩만 유지한다고 해도 작전의 폭은 4, 500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형 조건에 따라 그 폭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가능한 작전의 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대우를 갖춰 전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소대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휘관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자칫 한쪽이 앞서 나가거나 한쪽이 뒤처지게 되면 적의 반격이나 게릴라 출현 등에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공격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형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신속하게 공격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야산이고 중앙 쪽은 논이고 반대편은 밭인 지형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때로는 다리도 없는 소하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논밭 지형은 이동이 쉽고 야산이라도 산악지대는 이동이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주군 대신면에서 양평군 지평면으로 이르는 비포장 신장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벌려서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논밭과 야트막한 야산이 계속 이어지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대 학졸이 뒷산에서 훈련했던 것에 비해 이곳에서의 작전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계속하며 크고 작은 마을들을 지났습니다. 마을들을 지날 때에는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구경하고 있었고 일부는 박수를 쳐주기도 했지만 물을 떠다 주거나 다른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리 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땀을 흘리며 전진하다 보니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민가를 만나면 들어가서 수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도로에는 전차와 장갑차 등이 계속하여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도보로 전진하며 그들과 함께 보전 합동 작전을 전개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이 같은 보전 합동 작전을 나로서는 처음 해보는 훈련이었고 그만큼 실감나는 작전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지나고 야산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냥 전진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여 갖가지 상황이 전파되었고 상황이 전파되면 공격을 멈추고 그 상황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주로 적 항공기 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황군 소속의 헬리콥터가 출현하여 훈련용 전단을 뿌리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주 내용은 황군에게 투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적 항공기가 출현할 때마다 우리는 전진을 멈추고 은폐 엄폐물을 찾아 흩어져서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쏘아댔습니다.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4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9. 공격 또 공격. 두 번째. 1982년 3월 31일 수요일 14시에 여주군 대시면 천서리를 출발한 우리는 계림리를 지나 윤촌이라는 마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16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중대에게 신속기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중대원은 공격을 멈추고 본부 앞으로 집합. 중대장의 무전 명령에 따라 우리가 집합하자 중대장이 우리 임무에 대하여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대는 신속 기동부대 임무를 부여받았다. 퇴각하는 적을 신속히 추격하여 섬멸하도록 한다. 군장은 현 위치에 두고 돌격 군장 차림으로 공격 준비를 갖추라. 퇴각하는 적을 간편 군장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남한강 부활을 한 뒤 이때까지 우리는 군장을 짊어지고 전차와 함께 보전합동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더기에
군장을 벗어 모아놓고 군장에서 텐트와 판초회 그리고 반합만을 떼어내어 간편하게 돌격 군장을 만들어 등에 쳤습니다. 본래 돌격 군장은 판초오이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늦은 오후라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므로 중대장은 텐트까지 지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군장과 더불어 신속 기동에 장애가 될 일부 장비도 함께 놔두고 감시병 한 명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관총도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는 남겨두고 총만 들고 나섰습니다. 남겨놓은 군장과 장비는 나중에 차량으로 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자 초봄의 짧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산이 많고 밭과 논이 혼재된 시골 마을은 금방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기온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오후 한낮에 군장을 짊어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웠는데 해가 지는 데다 군장을 벗고 나니 이제는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돌격 군장으로 준비를 마치자 중대장이 간단한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속 기동 부대가 되어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도록 한다. 이제부터는 도로를 따라 신속 기동을 하되 적의 역습에 주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간편한 돌격 군장을 착용한 우리들의 공격 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유지하던 사격과 기동 대형에서 도로를 따라 신속 기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속보로 전진해야 하지만 그래도 길도 없는 산야를 누비는 것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윤촌리를 출발하여 조금 가자 바로 양평군 지평면 곡술이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전 지역이 여주군을 벗어나 양평군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곡술이는 꽤 큰 마을로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사철도 아닌데다 해질녘의 초저녁이라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많은 군인들만 움직이고 마을 앞 도로에도 일반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고 군용 차량과 전차와 장갑차만이 가득하여 완전 전쟁터 분위기가 났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마다 주간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탱크 포신까지 집과 나무 등으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일부 전우들은 곡술이 마을을 지나면서 가게에 들러 빵과 음료 등을 사서 간단하게 요기도 했습니다. 나도 민가에 들어가 마당가에 있는 펌프로 수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주인 아주머니가 측은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곡수리를 지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사방이 어두워지고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습니다. 곡수리를 지나 옥현일이 마을 앞에 이르렀을 때 오늘의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속 기동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공격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계곡으로 이동하여 수경지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돌격 군장을 해체하여 간단한 A형 텐트를 치고 반합에 담아온 개발 전투 식량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공격만 한 날이었습니다. 일약 남한강을 도하했고 보전합동으로 산과 물과 밭과 논을 가로질러 쉼없이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적군인 황군을 대면하여 조우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투를 치른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군장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군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군장이 와야만 모포를 덮고 편히 쉴 수 있는데 군장이 오지 않아 졸병들은 고달픈 몸을 이끌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중대본부에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가 없어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그제야 불침번만 남고 나머지는 취침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터라 너나 할 것 없이 옷을 입은 채로 모포를 덮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닥에 깔풀도 제대로 깔지 못하고 모포도 깔지 않은 맨바닥이 불편했지만 피곤한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럴 때 미군들이 사용하는 침낭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이고 들이고 논이고 밭이고 간에 아무데서나 지퍼를 열고 들어가 누우면 그곳이 수경지가 되고 침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두 시간만 수경해도 텐트를 쳤다 철거해야 하는 불편과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군장은 밤 12시나 되어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마침 내가 불침번을 서고 있던 터라 소대 후임병 서너 명을 깨워 데리고 가서 우리 소대 군장과 장비를 챙겨왔습니다. 군장을 가져다가 다시 분대별로 텐트마다 나눠주고 군장에서 모포를 풀어 자는 사람들에게 덮어주고 나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도 후번 불침번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텐트로 들어가 피곤한 몸을 뉘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길게 보낸 하루의 피로가 엄습하면서 어느 순간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5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0. 최후의 공격. 첫 번째. 1982년 4월 1일 목요일 05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이리의 한 작은 계곡에서 우리는 남한강 도하 후 공격 이틀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전날의 남한강 도하와 이어진 종일의 공격으로 인한 우리 몸의 피로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일부는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는 동시에 일부 병력은 반합을 떼어들고 밥을 타러 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곧바로 다시 가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용 개발 전투 식량을 수령하여 지참하였습니다. 또다시 따뜻한 밥은 내일 아침에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경지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아침밥을 먹고 또다시 점심과 저녁을 수령하여 군장에 결속하느라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중대에서는 06시까지 집합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군장과 장비를 챙기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합을 하자 중대장은 다시 오늘의 훈련 일정과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 훈련 막바지이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공격이나 다름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오늘도 어제와 같이 사격과 기동 대형으로 보전 합동 공격을 계속한다. 공격간 전술 군기를 지키고 특히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 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지날 것이다.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라. 이상. 그런데 곧바로 출발할 줄 알았더니 30여 분을 더 지체하다가 겨우 6시 30분이 넘어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대이기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또다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군장이 늦게 와서 모포가 없어 늦게서야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중대장은 새벽 5시에 기상시켜 빨리 집합하라고 독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발이 늦어질 것 같았으면 좀 여유있게 기상시키고 집합도 재촉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중대장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 훈련 시작부터 신뢰가 깨진 중대장에게 우리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옥현이를 출발한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어제처럼 좌우로 상계하여 보전 합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넓게 전개하지는 않고 좌우로 좁게 상계한 뒤 위력 수색하듯 전진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전차와 장갑차가 꼬리를 물고 나아가고 공중에서는 공격용 헬기도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별다른 전투 상황이 없었으나 전방에서는 가끔 총성도 들리는 것으로 보아 전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를 진격하여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이르렀습니다. 지평리는 6.25 때 지평리 전투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길가에 유엔군의 전적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일대에서 미 제2 보병사단 제23연대와 여기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가 중공군 대부대를 격퇴시킨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횡성 산마치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이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난의 순간에 이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직접 와서 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또 팀스피리트라는 대규모 훈련에 참가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뛰고 있기에 더욱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면소재지 마을인 지평리는 비포장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작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온통 군인과 군용 차량 그리고 전차 등으로 들끓고 있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나뭇가지와 풀잎 등으로 주건 위장을 한 우리들의 모습이 신기한 듯 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구경하고 박수도 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평리에서 전진을 멈추고 대기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은 계속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무슨 일인지 대기하라는 전달만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길가에 군장을 벗고 잠시 앉아 쉬면서 피곤을 달랬습니다. 09시 30분이 되자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평에서 송현리를 거쳐 조금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 오른쪽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들어가니 월살리 월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고 우리는 그 마을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주에서 지평에 이르는 동안 보았던 완만한 야산과 들과는 사뭇 다른 지형이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산자락을 타고 산악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계곡마다 흐르는 시냇물을 떠서 마시고 수통에 담는데 그런데 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돌마다 이끼가 끼고 개울 바닥도 깨끗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집도 별로 없는 골짜기인데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물을 안 먹을 수 없어서 계속 마셨지만 먹으면서도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산자락을 넘었습니다. 넘을 때마다 산은 점점 높아지더니 마침내 산 아래로 꽤 큰 냇물이 보이고 그 너머로 국도가 보였습니다. 바로 양평에서 홍천에 이르는 국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냇물과 국도가 바라다 보이는 산자락 8부 능선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다보는 국도변은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총성이 콩복듯 들리고 전차와 보병들이 홍천 방면으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을 오르느라 고생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점심을 먹으며 전쟁놀이를 구경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였지만 파란 강물과 산과 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멋진 한 폭의 동영화 같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6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0일 최후의 공격 두 번째. 1982년 4월 1일 목요일. 이제 팀 스피리트 82 훈련의 실제적인 마지막 공격일입니다. 복귀는 이틀이 남아있지만 내일은 자대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와 복귀의 여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틀째 이어지는 공격의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인 3월 31일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에서 시작된 첫날 공격은 이포리에서 남한강을 도하고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를 거쳐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까지 쉬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였고 우리가 취침에 들어간 것이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05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두 끼니 분의 식사를 받아들고 공격에 나선 시간이 06시 3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에서 시작된 이틀째 공격은 지평리를 거쳐 송현리와 월산리로 이어지며 계속되었습니다. 월산리 월촌부락에서 산악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하여 능선을 따라 몇 개의 산을 넘으며 동쪽으로 전진하다가 이름 모를 산능선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산 아래로는 꽤 큰 냇물이 흐르고 그 냇물을 따라 이어지는 양평에서 홍천에 이르는 국도는 청군의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보병들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우리는 산자락 7, 8부 능선을 따라 홍천 방면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대는 공격하는 본대에 측위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항구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상황 전개 없이 우리끼리 산자락을 타고 가는 것이 마음 편하기는 했지만 산세가 가파르고 수목도 많아 기관총을 메고 전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산이 끝나면 계곡이 나오고 또 작은 마을도 나왔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 이어진 계곡을 가로지르면 다시 산이 나왔습니다. 산자락마다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개울가에는 버들가지가 한껏 물이 올라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감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1시간쯤 공격하고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하더니 살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울물을 그대로 떠서 마신 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숲속에 들어가 설사를 했지만 그래도 속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제각각 임무가 있는 화기소대 기관총분대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인원이 그 사람 몫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총은 탄약수가 없는 상태라 분대장이 예비총열 주머니를 말뚝으로 담당하고 사수인 최상병과 내가 기관총과 삼각대를 교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버티는 데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산능선과 계곡을 따라 전진하여 양평군 청우면 비룡 1이라는 마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연 1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에게 공격할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가연 1, 2 마을의 뒷산이었습니다. 소총수들이 전면에서 돌격 채비를 갖추고 우리들은 후방에서 어머 진지를 구축하고 중대장의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1982년 4월 1일 17시 정각 마침내 팀스피리트 82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돌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대, 전방 목표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중대장 명령과 동시에 소총수들이 공포탄을 쏘면서 산자락을 향해 달려 올라가고 우리들은 뒤에서 기관총 공포탄 사격으로 후방 엄호를 했습니다. 사방이 총소리로 일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관총 총구에 아답터를 설치하고 연발 사격으로 남아있는 공포탄을 모두 쏘았습니다. 20여 분 뒤 우리 화기소대도 기관총을 철거하고 소총수를 따라 목표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복통과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뱃속에서 더 나올 것도 없었지만 속은 계속 뒤틀리고 부글거렸습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 나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중간 잣나무 숲에서 쉬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만 올려보냈습니다. 황혼이 치는 낯선 숲속에 누워서 나는 알지 못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8시가 되자 공격을 마치고 중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모두들 지쳐서 걸음조차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겨우 너댓 시간 자고는
쉼 없이 공격을 계속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수경지를 할당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받은 수경지는 논바닥이었는데 다시 무전이 오기를 숲속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벌써 세 번째 수경지 위치 변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임 중대장의 지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들 불만이 많았는데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산으로 올라가 밤나무 숲속에 수경지를 편성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들어가니 정말 만사가 다 싫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배는 더도 덜도 안 하게 계속 아파왔지만 소대에서나 중대에서도 참으라고만 할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의무병은 우리 같은 중대 단위 부대까지는 파견되지 않았기에 당장에 약을 받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또 이 깊은 산속에서 별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저 죽기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산을 넘고 또 넘으며 공격을 했고 마지막 돌격까지 게다가 나는 생각지 않은 복통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훈련의 종료는 내일인데 우리 중대는 오늘 공격으로 모든 임무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내 군대 생활 여정 중에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입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